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식어 뒤에 동사 찾기 라고 하는 챕터 2를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할 이번 챕터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적어도 좋고요. 아무데나 여백 있는 곳에다가 필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나 제가 지금 펴고 있는 이 부분에 필기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떤 걸 배웠었냐면요. 지금 우리 천일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천일문은 뭐 하는 교재죠? 천일문은 구문 교재죠. 구문 교재. 그러면 우리가 구문을 왜 공부하고 있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구문이라고 하는 걸 왜 공부하고 있지? 간단합니다.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석을 해내기 위해서 천일문이라고 하는 구문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형식을 토대로 우리는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쭉 적어 볼게요. 문장의 오형식. 모든 문장이 오형식에 딱 맞아 떨어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오형식은 상당히 많은 수의 문장들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은 말 그대로 오형식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죠. 자, 모든 문장에 뭐랑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고 주어와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다. 그쵸? 그리고 각각의 문장 오형식에서 각 동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보충어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달고 오는 애들이 다르다 그랬어요. 첫 번째 1형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무것도 안 달고 온다. 2형식은 뒤에 보어를 달고 오고 3형식은 뒤에 목적어, 4형식은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애계 목적어, 을을 목적어를 달고 오고 5형식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달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방금 설명했듯이 뒤에 뭐 아무것도 안 오는지 보어만 오는지 목적어만 오는지 등등등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동사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그리고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면 어디와 어디로 나눌 수 있다? 주어와 동사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있는 부분을 주부라고 부르고 동사 이하를 술부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주부는요, 내가 앞으로 말할 내용에 대한 주체, 주인공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것인지, 혹은 누구에 대해서 말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일 뿐이라고요. 그럼 내용의 본론은 어디에서 표현이 되는 거야? 술부에서 표현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주부가 내용상 더 중요할까? 술부가 내용상 더 중요할까? 술부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동사라고. 아, 지금 말을 더럽게 길게 했지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동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요.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뭐부터 찾는 게 중요하다?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동사 앞엔 항상 뭐가 있다? 주어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어디까지가 주어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우, 못생겼다. 이것도 못생겼네.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단원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그래서 배웠던 거? 주어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자, 주어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문장 내에 자리라 그랬고요. 주어라고 하는 자리에는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뭐야? 명사였었고요. 영어에는 명사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들도 명사처럼 사용이 된다. 저는 앞으로 그걸 명사류라고 부르겠다고 했었고요. 명사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었습니다. 첫 번째, 대명사 혹은 명사. 두 번째, 준동사. 준동사 중에서 뭐만 명사적으로 쓰일 수 있죠?
투부정사와 동명사. 마지막 세 번째 명사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어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동사가 나오니까 파악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차지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네? 그게 누구예요?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친구? 수식어구라고 먼저 불러볼까요? 자, 수식어구라고 하는 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는 거는 주어와 동사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뜻이에요?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식어구의 종류를 파악해야만 여기까지가 동사인지 여기까지가 주어인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걸 거고, 그러면 이 수식어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식어구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쓰긴 했지만 주어는 보통 명사다.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 누구?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 누구? 형용사였죠. 그쵸? 그런데 마치 명사가 단지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류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형용사도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걸 저는 형용사류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조간편에서 한번 쭉 설명을 했었지만 형용사류의 종류를 간단하게 적어보면 첫 번째, 그냥 형용사는 형용사류가 맞겠죠. 오케이. 두 번째, 명사류와 마찬가지로 준동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지? 형용사 정육법을 가지고 있는 거 투부정사와 분사가 있었죠. 분사의 종류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었었네. 뭐랑 뭐? ing, 현재 분사와 pp, 과거 분사로 나뉘었었죠. 문법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세 번째, 전치사구가 있었습니다. 전치사구는 기본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전명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전치사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형용사, 두 번째, 부사.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다? 형용사적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됐죠? 네 번째. 이거를 좀 옆으로 옮겨볼게요. 이러니까 깔끔하죠? 네 번째, 관계사절이 있다. 관계사절은 제가 따로 고문관, 고등 문법 관찰하기 강의를 통해서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더라.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만 파악하면 전부 다 뭐 동사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천일문 완성처럼 어려운 구문 교재가 있는 거예요. 구조 파악하기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오케이? 왜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형용사라고 하는 녀석은요, 또 뒤에 전치사구를 달고 오거나 혹은 보충어절을 달고 올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뒤에 뭔가가 더 길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목적어 같은 걸 달고 올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관계사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절이니까 주어, 동사 혹은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문장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아, 그러면 뒤에 어떤 걸 또 달고 오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될까? 아니겠죠? 보세요. 얼마나 더 역겨워지는지. 전치사구는 뭐 플러스 보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뭐라고? 명사라고. 전치사 플러스 뭐라고? 명사라고. 저희 지금 이 네 가지 뭐라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형용사류라고 공부하고 있었죠. 형용사류는 왜 공부했어요?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공부하고 있었죠. 누구를 수식해주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전치사구는 뒤에 뭐가 달린다고요? 명사가 달린다고요. 그럼 또 이 명사에 뭐가 붙을 수 있겠어? 형용사류가
또 붙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이라고 칩시다. 뒤에 목적어가 있네. 목적어 자리엔 명사만 들어가네. 명사는 또 누가 꾸며줘? 형용사류가 꾸며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목적어는 명사, 형용사류가 또 꾸며줄 수 있겠다.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 형용사류가 수식해줄 수 있겠다. 관계사절도 마찬가지. 그쵸? 끊임없이 수식어가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어요? 반복 연습을 통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공식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하게 산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올 수 있어? 전치사구 안에 근데 명사가 있어? 그럼 또 형용사가 꾸며줘? 형용사류 중에 또 전치사구가 있어? 전치사구는 명사로 끝나? 명사는 형용사류가 꾸며줘? 이거 반복하다 보면 문장이 진짜 9조 9,999만 이런 단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중요하다?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 천일문 완성이 중요도에 의해서 챕터를 나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천일문 완성은 중요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장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격파 방법, 격파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해놓은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동사 찾기가 형용사 수식어구를 걸러내는 작업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모든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이번 챕터를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10분을 초과하긴 했는데 약 10분의 강의 동안 이번 챕터 2에서 공부하게 될 수식어 뒤에 동사 찾기 중에서 수식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형용사류가 어떤 게 있는지 일단은 조금 암기도 조금 해보시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의 초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진도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